예, 장기표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의 소재, 이 대상은 주로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체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절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이런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때로는 앞이 캄캄한 때가 많습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퇴보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심경이 착잡하고, 또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국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노력해 오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에 정말 내가 한 일이 뭔가 하는 또 이런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다가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 운영은 그냥 실정의 수준을 넘습니다. 진짜 나라의 기본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그대로 두었느냐 하는 또 이런 자괴감도 갖게 되고, 이걸 또 반드시 혁파할 방안을 또 제대로 내놓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나훈아 씨 노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진짜 세상이 왜 이런지, 또 정치는 왜 이런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때로는 참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만 또 국민이 왜 이러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결국 국민이 잘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요, 특히 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도덕성 검증, 도덕성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지만은 그 사람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 이게 오래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좀 도덕적 흠결은 있지만은 능력이 있다. 저는 그때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도 좀 나왔지만, 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했냐면, 말이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능한 사람들을 좀 정부에서 좀 함께 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청문회를 이거 겁을 내서 안 올라간다. 그래서 이 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문제는 좀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여당이 지금 나서가지고 TF, 태스크포스, 이 전문적으로 그걸 태스크포스도 꾸리고 하려는데, 또 야당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음 정권 때부터 실시한다면 인사청문회 제도 법 개정에 동의하겠다. 다음 정부에 할 걸 또 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야당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슬쩍 동의해가지고 나중에 슬쩍슬쩍 동의합니다. 이 야당입니까 이게? 저는 이 당원인데 정말로 창피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요 도덕성 검증요 비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라야만이 좋은 정책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야말로 국민들에게 가장 큰 정신교육 아닙니까? 전에 온갖 부도덕한 짓을 많이 했더라도 고위
공직자, 가령 뭐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도덕적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요,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됩니다. 나라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좀 제 말씀이 약간 비약되는데, 종교에서 수행을 한다는 거, 그게 뭐냐? 수행을 왜 하느냐? 목표는 뭐냐? 아주 밝은 지혜를 갖는데 그게 목표입니다. 뭐 구원, 또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도 하고 또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 수행을 통해서요, 수행을 오래 하면 도인이 됩니다. 도인이 되면 확 사통팔달합니다. 사물을 쫙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수행이 뭔데? 뭐냐 하면, 수행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없애는 겁니다. 내 욕심을 없애는 것, 그것이 수행의 중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라고 할 때 그 아는 그냥 뭐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의 사심, 뭐 불교에서는 전문적으로는 탐진치라 그러는데, 사실 탐이 문제죠. 탐하는 마음, 탐진치라 그러는데, 뭐냐, 즉 내 욕심을 없앰으로써 국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진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런 사랑을 키우는 게 이게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 수행을 하다가 보면 도를 통하는 겁니다. 도를 통한다는 건 뭐냐?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여러 이유로 이거를요, 또 이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도요, 여야 인사 청문회제 손질 공감, 아무런 비판적인 의식이 없이, 또 이걸 또 개선이라고,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이게 무슨 개선입니까 이게? 개선해야죠. 만약에 이걸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개선이라면 진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 한겨레 신문의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이걸 개선이라고 하는 거. 참 한심한 언론입니다. 정말 뭐 초심 그런데, 옛날에도 한겨레 신문이 이랬겠습니까? 전혀 안 그랬지. 문재인 정권의 이 부도덕한 사람들을 계속 옹호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여튼 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정권이 하는 거는, 이 정권 초기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일 때는 뭐 5개 뭐 수치, 5가지 그 중에 하나, 뭐 탈세, 뭐 병력 미필, 뭐 또 뭐 위장 전입 이런 거 5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고위공직 장관 못되게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런 정권이 말이죠. 하도 그동안에 계속 인사청문회 통과가 안 돼도 계속 다 장관으로 임명한 다음에 끝에 와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점에서도 이 문재인 정권은 끝장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다 그런데, 이 지금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이 산업은행 돈이 정부 돈이죠. 8천억 원을 투입한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항공사라는 것은 비록 이것이 사기업이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거요, 진짜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부도가 나면 부도가 나가지고 뭐 1조에 팔리든지 5천억 원에 팔리든지 아니면 뭐 1,000원에 팔리든지 그렇게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하죠. 특히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는 우리 회사가 망하겠다. 이래 싶어야 노사 갈등도 좀 덜하고, 뭐 좀 노동자들도 좀, 회사를 위해서 좀 헌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컷 이렇게 부실 경영 활동하니까는 계속 고임금, 보너스까지 다 받아먹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빚두렁지를, 빚정이를 만들어 놔놓고, 그건 딴 데다가 인수하고, 정부돈이 뭡니까? 국민돈 아닙니까? 이걸 투입하면, 이런 게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죠. 제가 그때마다도, 자꾸만 법정기업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회사가 망하면, 본래 외형이 뭐 10조라 하더라도 1조에 팔리든지, 5천억 원에 팔리든지, 아니면 뜯어가지고 고물로 팔든지,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경제에서의 부정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 사는 사람이요, 우리 국민 개개인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도 이래야 됩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꼭 무슨 잘못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자기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아시아나를 대한항 항공이 사기를 하면서 그냥 안 살락하니까 8천억 원을 안 살락하는지 살락하는지, 여기 또 얼마나 또 특혜가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옛날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얼마나 인수합병 법정기업 많이 만들었습니까? IMF 사태 때.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똑같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해 공항 문제를 김해 신공항으로 할 건지, 그 가덕도로 할 건지, 이거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다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프랑스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1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용역비를 주가지고 맡겨서 그거를 어디가 제일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라 이래 했고요. 다른 하나는 사전에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대구 시장 이런 사람들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들한테 다 서명을 받았어요. 이 용역회사에서 나온 결론을 우리가 따른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참, 건 10년 이상, 10년이 뭡니까? 역대 정부에서 계속 갈등을 빚어오던 것을 마침내 그때 끝냈어요. 근데 이거를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 유지들 점심 먹으면서 슬쩍 꺼내가지고요.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또 그 돈 시장이 또 부산으로 와야 된다고 또 떠들어 사다가 그걸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이걸 김해로 결정한 건데, 다시 번복하기가 하니까 총리실에다가 또 검증위원회를 둔다 그래가지고 또 총리실에서 검증위원회를 뒀어요. 주는데 총리실에서 검증을 해보니까 요 한 보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나오고 몇 분 나오는데, 역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이런 결론이 거의 나왔답니다. 이거를 이래 나올 것 같으니까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에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산까지도 가고 해가지고 이는 안 된다. 이렇게 욱박을 때려질려 가지고요, 오늘 2시에 부산 가덕도로 간다까지는 아니고 김해 신공항은 안 된다. 여기까지 싹 말을 또 꺼내놨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해가 되겠습니까? 이거 더더욱 부산시장 오거돈 씨는 성추행으로 날라갔는데, 다시 또 부산시장 만들어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돈이 한 10조 원 정도 공사를 하는데, 선거용으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부산 시민들한테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도 이런 식으로 부산에 오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제 신문에 이 대한인가 뭐 한국세무사회와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일동, 세무사 일동이 변호사의 끝없는 욕심을 막아주세요. 이게 이제 전 신문에, 제가 본 여러 신문의 일면에다가 변호사의 끝없는 욕심을 막아주세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변호사들이 세무 문제, 변리 문제, 즉 특허 문제는 좀 관여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그랬더니요, 오늘 아침에는 또요, 대한 변호사의 변호사 일동 꼭 흉내를 내가지고 청년 변호사의 세무 변호사의 뭐 일동 이래가지고 또 일면 쫙 변호사들이 광고를 냈는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세무사법을 막아주세요. 똑같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똑같이, 다른 글자는 다 똑같고, 국민 여러분, 이래가 이 나라 되겠습니까 이게? 변호사쯤 되고 세무사쯤 되고 변리사쯤 되면 우리 사회에 상당한 지식인층을 넘어서 지도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사고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저는요, 세무사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은 주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다루어야 되고, 이 세법은 법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법입니다. 복잡합니다 이게. 그 다음 또 세무사 제도를 안 두었으면 모릅니다. 세무사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무에 관련된 변론은 세무사들로 하여금 하게 해야죠. 그럼 세무사 제도는 왜 둡니까? 뭐 자문만 하라는 겁니까? 왜 재판에 나가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변리사 문제, 이 변리사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이 특허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특허 문제. 이 특허 문제는 진짜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변호사들이 잘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변호사들은 법 공부했지,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또 꼭 변호사 중에도 과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지 이것도 변리사 제도를 두고 있는 한은 변리사들에게는 이 문제를 맡겨야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요, 변호사가요, 너무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 사법시험 법 좀 공부 좀 했다고 해가지고 시험 하나 하나 치가지고 시험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권한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정치권에도 변호사들이 제일 많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제일 많고, 심지어는 또 방송에도 토론자로 나오는 사람 중에도 변호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법과 관련된 문제 아니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어찌 보면 관좀 민비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혁파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세무사들과 변호사들의 이 싸움에서 저는 세무사들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또 관철될 수 있도록 저는 국민적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변호사들 너무 설쳐서 하면 결국은 피해자는 또 국민이 되는 겁니다. 특공작업은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